키프로스 사태가 한 주를 넘어서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어제 마침내 조건부 협상안이 타결됐죠. 하지만 이 키프로스 협상 타결 소식은 약으로 얘기하면 치료제가 아닌 안정제 성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안도렐리는 오늘 약간 좀 반납의 여지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증시에서 한번 그 해답과 앞으로의 전망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반영이 됐던 키프로스 협상 타결 소식, 과연 유로그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성명서 보고요. 다음에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통해서 우리 증시와의 커플링이 어느 정도까지 오늘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지 보시고요. 다음에 시장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쭉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그룹에서 공식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보시죠. 이번 키프로스 건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본 성명서는 어제 키프로스 구제금융 협상한 결과를 트로이카, IMF, ECB, 유럽연합이죠. 그리고 키프로스, 또 유로존 회원국들 지지를 바탕으로 최종 작성된 다자간 협상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먼저 나오죠. 유럽연합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서민들의 돈으로 주로 예금이 구성되어 있는 10만 유로 언더는 무조건 원금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고요. 대신에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풍선이 있는데 왜 이쪽을 확 누르면 저쪽이 싹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만 유로까지 원금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 대한 과세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키프로스는 물론이고 트로이카도 합의를 했다. 근데 전형적인 이 미국이나 유럽 현실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대출을 깔고 앉아있으면 있었지 예금은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병원비라든가 이런 긴급자금 형태의 서민들 예금 잔액은 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억 4,400만 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이 이상을 넘기는 돈은 서민들의 돈이 아니라고 본다는 뭐 이런 판단에서겠죠. 아무튼 좀 내려가시면은요, 요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유로그룹은 키프로스 정부와 트로이카가 보시는 대로 4월 초까지는 구제자금과 그 조건이 될 수 있는 긴축에 대한 합의를 성사시켜 줄 것을 이렇게 당부한다, 요청한다. 여기 리퀘스트라는 표현은요, 뭐 TV에 사랑의 리퀘스트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같은 단어인데요. 안 해주면 죽는다, 뭐 각오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좀 협조 좀 해달라, 도와달라,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협상문이 또 나와 있는데요. 다음 또 시점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로그룹에서는 4월 셋째 주까지는 완전 합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좀 사인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4월 셋째 주요. 유로그룹은 4월 셋째 주까지 완전 합의에 사인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래서 키프로스 사태는 한 20일 정도 시간을 벌었다는 아주 근시안적인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미증시 마감 브리핑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앞서 보신 키프로스 협상 잠정 타결 소식에 우리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강세를 이어받은 월가 역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죠. 근데 결국 미증시는 아주 잠깐 안도렐리가 나타났다가 장 후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번 키프로스 사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소 시니컬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점을 들어서 미 증시도 그냥 그동안 키프로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든지 아니면 진짜 디폴트로 가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베팅을 했던 물량, 이런 것들의 쇼커버 내지는 우리말로 환매수에 의한 잠깐의 반등이 일어났을 뿐이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미증시 다우지수가 장중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일중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그 뒤에는 좀 상황의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보시다시피 장중 최고점이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지만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오전 10시 좀 넘어서 시장이 보시다시피 갑자기 하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죠. 이 결정적인 계기는요,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이 로이터 통신 기자들 앞에서 이번 키프로스 건을 일종의 시범 케이스라고 표현을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유로존 다른 부채 우려 국가들도 은행 자본 건전성을 위해서 민간 예금자든 채권자든 이런 식으로 민간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할 수가 있다라고 천명한 사실 때문이었는데, 앞에서 보신 대로 이 발언 때문에 갑자기 금융시장의 파문이 커지고 유로화가 출렁하자 결국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다시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번 키프로스 사태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고 다 이렇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만회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미 떨어져 버린 주가는 회복되지 않고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자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우리나라 장중에 이게 왔으면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요. 유로화 환율 보실까요?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시점에 갑자기 유로화가 덜컥 내려앉은 이 계기가 바로 앞에서 보신 키프로스가 기범 케이스다 이런 발언 때문이었는데, 진화 노력을 하면서 저점이 일단 하방 경직을 띄면서 다시 회복세 중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금요일날 미리 올랐다가 월요일날 내린 이 현상이 뭐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았다, 이렇게도 이번 그 시나리오를 시장에서 반영한 이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 반응을 좀 들어보실 텐데요. 먼저 유로존 각국의 지사를 두고 있는 컨설팅사 오픈 유럽에서 보고서를 냈네요. 이 내용 보실까요? 이번에 키프로스는 유로존을 살짝 이탈했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키프로스 내의 유로화 가치하고 독일에 있는 유로화는 그 상대적 가치가 이미 달라져 있다는 근거를 달았습니다. 또한 유로화가 갖는 단일 통화라는 의미가 이번 기회에 도전을 맞이하게 됐고, 사실상 키프로스와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서 쓰이는 유로화 가치가 다 다른데 이를 은행들의 리캐피탈리제이션, 우리말로 뭐 채무 재조정이나 긴축 등 규제로 해결하려는 이런 시도는 문제가 있다. 같은 유로화를 쓰는데 국가마다 환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과연 저런 인위적인 조치로 해결이 될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그럼 외신 반응도 한번 이어서 보실까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역시 약간의 우려를 보이고 있네요. 제목만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번 키프로스 사태는 일단 진정 국민에 돌입하긴 했지만 완전한 해결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쟁점이 된 것이 유럽연합 규약에 분명히 명시된 10만 유로 미만 개인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보장한다는 이 원칙이 있었는데 이거를 깼다. 그래서 제목에 나온 대로 타부, 쉽게 말해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대상을 흔들어 놓은 트라우마로 남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평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학자 의견 또 들어보실까요? 키프로스 정부 수석 자문위원 크리스토퍼 피셔라이즈, 이번 참 재작년에 저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앞으로 언제든 구제금융의 가능성이 있는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현재 이미 구제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그리스까지도 이 나라들의 채권단은 이번 키프로스 사태로 인해서 유로존이 하시라도 원칙에서 벗어난 어떤 예외 규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데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 즉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뭔가가 튀어나올 수 있는 두려움 때문에 구제금융이라는 말만 나와도 이들이 갑작스런 리스크 회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사실 구제금융이라는 게 구제, 말 그대로 어떻게든 진짜 살려보려고 하는 게 구제금융인데 이 조건이 이번 키프로스처럼 저런 룰을 깨는 조항이 붙을지 모른다는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오히려 구제금융 결정이 나자마자 채권이든 예금이든 자금 엑소더스가 일어난다면은 구제자금을 받는 쪽이나 뭐 주는 쪽이나 데미지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뭐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전해드리는 만큼 잘 대응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 경향을 나타내는데요. 일단 3월 내리 팔았던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매수 쪽으로 돌아서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57선 가까이 갔다가 일단 저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우리 증시 키프로스 악재로부터 벗어나는 쇼커버링, 환매수에 따른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약간 후반형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건 나왔다. 이제는 개별 종목군 중심으로 낙폭과대주를 주워 담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제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 화요일 순서였습니다.